요거 설치해가지고 제가 그 명령창에다가 이제 show 데이터베이시스 했을 때 우리 폴더 XMPP 폴더랑 동일하게 나오면은 설치를 잘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설치하고 바로 해보라고 했어요. 이런 거 뭐 설치하고 할 때는 그날의 집에 가서는 반드시 뭐 복습은 안 해도 설치 같은 건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 자, 아무튼 우선 어제 우리가 설치한 XAPP 컨트롤 패널을 열어서 여기를 스타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걸 켜놓고 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우측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컨트롤 패널이 조그맣게 아이콘으로 있고요. 얘를 우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MySQL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MySQL 화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요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켜져 있는 거예요, 서버가. 자, 어제 했던 게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 C 드라이브로 가서 XMPP 들어가서 MySQL,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그죠? cmd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mysql.exa.user는 루트, 이거 따로 비밀번호 설정을 한 적 없으니 그냥 엔터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MariaDB 모니터라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show 데이터베이시스까지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나오는데 쭉. 자, 위에서 보이는 Welcome to MariaDB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이 까만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show 데이터베이시스는 데이터베이스를 내놔, 보여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의 상황, 자, 뒤로 한 칸 빠져나가서 데이터를 눌러보면은 이 폴더의 상황과 현재 일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show 데이터베이시스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보여요. 그만큼이,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요 부분 있죠? MariaDB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려면은 use MySQL이라고 하고 뒤에 세미콜론 하나 찍어주면은 여기가 지금 바뀌었죠? none에서 MySQL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현재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목록을 봤는데 나는 여기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one에서 MySQL로 바뀌었죠, 지금. 그쵸? 그래서 현재 이렇게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한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MySQL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뭐 되게 많죠, 그죠? 컬럼 스태츠부터 해가지고 DB 뭐 이벤트 펑션, 그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가 하나하나가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show tables라고 하면은 테이블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목록, 컬럼 스태츠 보이죠?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DB, 그다음 이벤트, 그다음 펑션 보이고, 뭐 아래 쭉 내려보면 뭐 제너럴 로그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테이블들의 목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임시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안에 테이블이랑 안에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어요.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자,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검은 화면을 가지고 불편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마우스로도 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툴을 사용을 할 거다. 사실
툴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저희는 SQL YOG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요거 설치하는 링크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설치하기 전에 잠깐만요. 자, 수업 페이지에 올려는 놨어요. 근데 자, 윈도우 키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비대면 분들, 대면 분들 다 포함입니다. 자, SQL까지만 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고래 마크로 된 이런 앱이 없다 손? 난 없다만 아마 앞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있을 거고, 자, 없는 분들은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수업 페이지 2일차에 보면 SQL YOG 설치라고 있습니다. 설치라고 있는데 이거를 링크를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요거 있죠. SQL YOG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설치를 할 때 아마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고요. 다운로드가 받아짐과 동시에 이렇게 실행 파일 하나가 생기고요. 여기서 뭐 크게 뭐 할 건 없습니다. 언어는 한국어 선택하시고 설치는 쭉쭉쭉 하시면 돼요. 그냥 설치하는 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설치는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설치 다 하고 이제 여기에서 뭐 구성 요소 같은 거 선택하실 때 뭐 다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경로 같은 거 있으면 건들지 말고 그냥 설치하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아마 설치하실 때 실행 바로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볼 건데, 그거를 체크하고 완료를 하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화면이 아예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는 두시고, 기존에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여기 뭔가가 있어요 안에, 그러면은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누군가 쓰고 있는 거라 건들지 마시고 일단 설치하면은 SQL YOG만 이렇게 띄워두시면 돼요. 비대면 분들도 이거 다 띄워놓고,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면서요. 수업 페이지에 제가 D2 코딩이라고 이제 올려놨어요, 하나. 그래서 D2 코딩 것도 한번 보면은, 자,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내리면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요거 그냥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있을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깔려 있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D2 코딩 요거 잘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 화면 나올 텐데, 살짝 내리면은 다운로드 있어요. 요거 들어와서 페이지 이동되면은 내려와서 요거 설치하시면은 이제 설치하고 압축 해제하고 폴더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압축 풀기 하면은. 그래서 요 폴더를 일단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해야 될 거 총 2개. 자, SQL YOG 설치하고 그냥 켜놓기만 하세요. 켜놓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D2 코딩 설치해서 압축 풀기나 뭐 해제 이런 거에서 폴더를 딱 열어두세요. 아마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이 폴더, 다운로드 폴더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집으로 이제 나올 텐데, 그거를 압축 풀기를 하면은 이런 폴더가 하나 생길 건데, 이 폴더로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일단 요거는 잠깐 내려두고요. 여기서 아마 이렇게 세 연결 같은 거 위에 하나 있을 거예요. 세 하고 점점점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요거 클릭해서, 그냥 여러분들 이니셜 하셔도 되고요. 뭐 오늘 수업 날짜니까 08이라고 할게요. 그냥 저는 이렇게 dbms하고 0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뭐 다른 거는 안 건드려도 돼요. 뭐 이제 여기에 이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게 해주시면 되고,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서버에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트는 3306 되어 있죠. 그리고 XAMPP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3306 되어 있죠. 경로에 맞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건데, 자, 핸드폰에서 우리가 네이버로 접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이버의 주소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접속기 가지고 서버에 접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DB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고요. 자, DB 서버마다 주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호스트 어드레스에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를 의미합니다. 나라고 하는 거면은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컴퓨터를 로컬호스트라고 해요. 여기다가 뭐 127.0.0.1을 적기도 해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루트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MySQL exe 하고 이렇게 하고 루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검은 화면에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 우리 설정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연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하나가 열릴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요거 선택해서 우리 것만 쓸 거예요. 우리 것만. 다른 건 안 건들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됐다 손. 다 되신 걸로 알고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설치한 요거 있죠? 여기에서 수업 페이지 보면은 제가 압축 해제하고 나서 이제 그 경로를 적어 놓은 건데, 보시면 D2 코딩이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서 어차피 어제 여기에다가 이제 확장자 이런 거 체크해 놨으니까 보시면은 제 상단에 있는 D2 코딩 볼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누르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설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바꿀 거냐라고 나오면은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이런 멘트가 안 나오면은 그냥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아니요 누르면 알아서 꺼져요. 이게. 그러면 그냥 이것도 끄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설치까지 한번 해보시면 된다. 중요한 거. 자, 왼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검사 실행이라고 해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쿼리 명령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은 누르지 않는 걸로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F9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F9로 실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자, 앞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지금데? 자, show라고 해볼게요. 제가 show dataBases라고 하고 뒤에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적고요. 자, 그냥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제가 SSDFF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소문자가 대문자로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SHO까지는 별일 없어요. W까지 치면 알아서 대문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그쵸? 그리고 또는 여기다가 데이터까지만 쳐도 바뀌고요. 베이스까지만 해도 바뀌어요.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다르게 좀 전에 쳤던 뭐 쇼나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위에는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키워드라고 키워드라서 그래요. 키워드를 보통 이제 예약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미리 약속한 단어들을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혼용해서 같이 써요. 그 말 자체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언어에서 또는 어떤 툴에서 이 show database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얘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바나 이런 걸로 치면은 if나 while 같은 것들 있죠? 클래스 같은 것들. 그런 애들은 우리가 미리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뜻이 있어도 그 영어 단어가 아니라 해당 언어나 그 툴에서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QL 문법에서 show라고 하는 거랑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뀐 거고요. 얘네들을 실행할 때 이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렇게 여러 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실행할 때 예시예요. 한 줄을 드래그해서 F구로 실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 전체 드래그해서 실행하는 게 아닌 한 줄 한 줄 드래그 할 거예요. 한 줄 한 줄 실행.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 실행하실 때 한 줄 드래그하고 F9 이렇게 실행. 그럼 아래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또는 나 마우스 안 쓸래 하면은 여기서 홈 엔드 키를 누르면은 이 문장의 앞쪽과 끝쪽으로 가는데 Shift를 누르고 엔드를 하면은 한 줄이 선택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로 Shift 누르고 홈키 누르면은 알아서 뒤에서 앞쪽까지 선택이 되고요. 한 줄이. 뭐 아마 그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펑션 키랑 같이 눌러야 될 거예요. 그냥 누르면 안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줄이 선택된 상황에서 F9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create database. 자, create라고 하고, 자,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일단 보세요. 자, create라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뭔가 여기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create하고 database라고 하면 또 약속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A1이라고 하면은 이게 딱 보시기에 되게 직관적이죠. 그쵸? create database. 나 데이터베이스 만들 건데 이름은 뭘로 할 거다? A1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하면은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에러 나요. 자, 성공 안 됐고 경고 메시지 안 떴고 그냥 에러가 나요. 에러 메시지 보면은 create database A1 이 쿼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이런 에러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오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거나 지금 보면은 오류 원인 볼까요? 자, 이 오류 코드의 원인은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해서.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냥 요 에러 메시지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넣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A1을 생성할 수 없다. 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를 해보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A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데이터 베이스를 보여줘 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인데 이름은 A1. 자, 그 다음에 아마 A1이라는 걸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A10으로 가죠. B로 가죠. B1. B1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들어졌어요. 일단 그쵸? 석세스라고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서 다시 요 show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실행을 하면은 B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show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 이 보는 결과랑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B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요 위에 있죠, 요거? 요 부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F5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 추가됐죠, 이 밑에? B1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 명령창 있죠? 여기 들어와서 exit를 하면은 이 빠져나올 겁니다, 아마. 아마 요걸 끄는 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show databases라고 한번 제가 해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B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폴더 있죠? 폴더의 상황도 한번 볼까요? 자, 폴더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XMPP에 MySQL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딨냐? B1. 여기 있네요. B1. B1이란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여기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 그리고 요 화면 전부 다 똑같이 B1이 존재를 하죠. 지금 보면은 그죠? 여기에도 B1이 있고 여기에도 B1이 있고 그 다음 여기도 B1이 있다. 셋 다 똑같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실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컨트롤 F9가 여기 안쪽에 내가 작성해 놓은 쿼리를 전체 실행한다라는 건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것부터 제일 아래 내용까지 싹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 안에 중간에 뭐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뭐 테이블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삭제라고 하는 어떤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삭제됐는지 다시 싹 다 까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컨트롤 F9 이런 거는 누르지 마시고 우리 수업 시간 앞으로 할 때는 그냥 한 줄 드래그해서 실행, 한 줄 해서 실행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총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미콜론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하고 점 찍는 것처럼 점과 같은 겁니다. 세미콜론의 의미는 뭔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빼고 하면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세미콜론을 항상 적어줘야 된다. 자, 요거를 같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성공했는데 하나는 실패했죠, 그죠? 왜? 아까랑 같은 거죠. 1007 에러.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에러에 대해서도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에러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왜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에러 나는 거 보고 천천히 해석하는 거예요. 이 오류 코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뭐지? 풀이 SQL YOG지? 그럼 이거 복사해가지고 SQL YOG 오류 코드가 1007번이
도대체 어떤 오류를 내뱉는 건지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번역기 돌려가지고 뭔 내용인지 알아야지 내가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나중에 뭐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뭐 타입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에러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show 데이터베이시스 했던 이 내용들을 여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폴더 안에서도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create database B1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샵 있죠. 이거는 이렇게 같이 실행을 해도 얘는 무시가 돼요. 주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위에 적어주는 거는 메모 같은 거죠. 메모. 이 한 줄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한 줄에 대한 의미는 나 여기서 나 요 5번째 라인, 요 6번째 라인에 써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위한 쿼리를 한 줄 작성한 거야 라고. 그럼 나중에 내려보다가 이때 이거 한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실 때 혼자 하면은 상관없는데 이제 이 B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죠. 그죠? 보통은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 백틱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ESC 밑에 있어요. ESC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우리 키보드 기준으로 이걸로 감싸주는 게 보통 관례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작은 따옴표로 감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백틱으로 요 양옆을 감싸줘야 돼요. 이게 보통 관례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뭔가 할 때는 해야 되고 나 혼자 공부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show 데이터베이시스라는 거랑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거 create 데이터베이스 뒤에는 내가 생성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온다는 거 그리고 백틱으로 감싸면은 그게 보통 관례이고 근데 감싸야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감싸야 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안 감싸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관례상 해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삭제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앞에다가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은 자 B1 데이터베이스 삭제하는 게 있어요. 또 이 삭제는 뭐냐? 자 드롭 데이터베이스의 B1이라고 하면 돼요. 자 삭제라고 되어 있는 곳 아래에 드롭이라고 하는 건 삭제를 말해요. 자 그리고 드롭 데이터베이스 나 데이터베이스 삭제할 건데 어떤 데이터베이스? B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삭제할 거야. 이렇게 복사해서 F9 하면은 성공됐다 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된다? 에러 난다. 왜? 그런 거 없다. 삭제하려고 하는 B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B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보이지만 요거 클릭하고 F4키 하면은 B1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삭제됐고요. 우리 폴더의 상황도 보면은 B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show 이때 나왔어요. 이때 나왔는데 이제 show 데이터베이시스 하면은 이제 B1이라고 하는 건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SQL YOG로 설치하고 세팅하는 거를 문제없이 진행을 한 거고요. 이 백틱이라는 거를 제가 아까 관례상 써야 된다라고 했고 무조건 써야 되지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은 무조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써야 될 때. 자 지금 제가 A1이라고 하는 B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위에 보면 생성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B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안 바뀌죠 지금. 그쵸? 뭔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는 예약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 쓰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이름은. 자, 내가 만들고 싶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create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만약에 body야. 변했죠? 자, 이렇게 변한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쓰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이럴 때는 이렇게 백틱으로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얘가 어떠한 이런 이름을 가진 게 어떠한 기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감싸시고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성하고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 한 줄 실행하면 다시 만들어지고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 다시 여기 생성이 되고 여기서 F4K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폴더의 상황에서도 B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생성이 됐죠. 자, 여기까지 이 내용들 제가 올려놓을게요. 설 페이지에다가. 일단 올려는 놨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고. 자, 어제 한 거랑 조금 전에 한 거는 큰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BMS는 DB가 아니다 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뭔가를 할 준비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XMPP 어제 설치한 거 그리고 SQL YOG라고 하는 툴 오늘 설치한 거 이 두 가지가 완료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XMPP에서 현재 MySQL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키면 이제 얘를 그냥 키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요걸 꺼볼게요. 요거를 끄실 때는 그냥 닫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그냥 계속 누르시면 꺼져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자, 여기에서 다시 제가 얘를 킬 거예요.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른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자체가 공용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끄고 XMPP가 만약에 꺼져 있어요. 이게 스탑을 누르면 서버가 꺼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키기 전에 먼저 얘를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새 연결을 가서 얘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연결될 일이 없죠. 왜? 우리가 XMPP에서 서버를 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를 키면은 이제 연결이 잘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좀 주의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날 쓴 거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면은 뭐 어차피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는 드릴 거지만 그냥 개인이 내가 오늘 한 거 가져가고 싶으면 알아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수업 페이지 내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문제나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안 가져가도 되겠죠. 왜? 수업 페이지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업 페이지에 남아있지만 내가 한 거를 내가 그냥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있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SQL YOG 현재 이 상황과 그리고 이 검은 화면 현재 이 상태 있죠. 이 상태. 이 두 현재 바라보는 이 화면은 같은 상태예요. MariaDB none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show databases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use MySQL이라고 하고 하면은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none에서 MySQL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은 뭐가 있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여기에서 show tables라고 해볼게요. 하면은 안 보여줘요. 자, 뭐라고 나와요? No database selected.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딱 보면은 얘는 나오는데 얘는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고 보면은 선택된 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했던 거 뭐였어요? use MySQL이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use MySQL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있어요. 여기서 MySQL을 선택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이런 걸 많이 쓰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분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똑같이 입력을 하고 그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성공이 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상단 위에 MySQL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안 됐던 show tables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 내용이 뭐랑 같다? 이 검은 화면은 이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B1 그리고 다시 MySQL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눌러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와서 show databases라는 거 한번 하고요. show tables 했을 때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없다라고 나오고 이거는 제가 직접 명령어를 친 거죠. 그죠? 직접 이 쿼리를 한 줄 실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여기서 이 두 개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실행을.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선택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쿼리를 실행한 적은 없는데 이 히스토리에 보면 나와 있다라는 거.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에 히스토리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XMPP의 컨트롤 패널에서 이 로그 어제 본 거 있죠? 요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웬만하면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이 MySQL이란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전이랑 다르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show tables를 했을 때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개념이 큰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DBMS라는 거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그쵸? 여기 보면은 그걸 관리하는 툴이 우리가 지금 실행한 SQL YOG고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현재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얘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show tables라고 하면은 테이블들 보여줘. 어디 안에 있는 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을 보여줘 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 PHP MyAdmin, 뭐 퍼포먼스 스키마,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이것들 제외하고 인포메이션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하면 다를 거예요. 새로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 아마 B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테스트, MySQL, 인포메이션 스키마, 퍼포먼스 스키마 이런 거밖에 없겠죠.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테스트 데이처럼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게 나온 거고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tables in MySQL 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이걸 보시면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까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방향키 뭐 우측키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 안쪽에 이게 들어 있어요. 자, 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여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안쪽을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자, 사이트 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자, 그러면은 요 왼쪽에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사이트 1이라는 것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사이트 1 생길 거고 당연히 폴더에도 사이트 1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죠. 실물 폴더로. 그러니까 방금 한 게 실물 폴더를 만드는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 방금 전에 만든. 그 다음에 여기서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들 안에 있는 테이블을 보여줘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tables in site 1이라고 하는 아래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방금 전에 만든 거니까. 자, 여기서 중간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자, MySQL은 DB가 아니고요. MySQL은 DBMS가 맞다. 자, 목적이 뭐냐? DB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컨트롤 해야 돼요. 왜냐면은 create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여기에 생겨요. 그래서 MySQL은 DBMS가 될 거고요. 지금 이 안에 DB로 MySQL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포메이션 스키마, 뭐 퍼포먼스 스키마, 뭐 테스트 등등 그리고 사이트 1이라는 것도 좀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있고 B1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좀 전에 제가 말한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DB가 될 거예요. 자, 저는 뭘 하고 싶냐면요. 자, 사이트 1 안쪽에다가요. 자, 아티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멤버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게시글이라고 하고요. 멤버라고 하는 거는 보통 회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DB 안에 있는 이런 거를 테이블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까보면은 이제 폴더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MySQL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컬럼 스태츠, 뭐 DB, 이벤트 이런 것들 있죠. 이게 테이블이 돼요. 어떤 게 같은 거고 어떤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라는 거를 기입하는 곳은 어디? 테이블이다. 얘네들은 DB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이름인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요걸 선택했을 때 테이블들이 쭉 나왔죠? 여기에 이름이 MySQL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름이 그럼 테이블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은 그냥 테이블명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애들 있죠. 테이블의 이름이 DB인 거예요. 이벤트인 거고 컬럼 스테이츠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건 거고 테이블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돼요. 구조가 지금 사이트라는 곳에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이런 거를.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넣는다 또는 삭제를 한다 수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볼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테이블들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 아까 나온 테이블들 있죠. 여기에 이제 막 테이블 수많은 거 나온 거 다시 볼게요. 이거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들 하나하나가 이 엑셀 화면이랑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들 실제로 데이터를 기입을 하잖아요. 이 엑셀에다가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행열로 이루어진 게 RDBMS. 그래서 MySQL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이 안에 저장하는 게 목적이죠. 얘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뭐 제일 위에 우리가 요 상단에 여기다가 적어 놓은 애들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쭉쭉 추가겠죠. 뭐 이름, 뭐 번호, 이름, 그 다음에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있죠. 맨 위에 표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라고 해요.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 있죠. 이 아래에 써내려가는 이 안 들어가는 데이터들 이런 거를 이제 저장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거를 표로 정리하기 위해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몰라도 돼요. 조금 만지다 보면은 가능해요. 당장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데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되게 보기가 편해요. 일단 뭐 하는 건지 기능이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쓰지만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인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뭐 그 설명하면서 봤던 거 있죠. 뭐 상품명이 뭐고, 뭐 이름은 뭐고, 그쵸? 가격은 뭐 얼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여기다가 엑셀에다 쓰면 돼요. 여기다 어제도 뭐 학번 뭐고, 이름 뭐고, 전화번호 뭐고, 성별은 뭐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다 쭉 적어주고 엑셀에다가는 여기다가 쭉 적고요. 그 아래에 데이터를 이렇게 쭉쭉쭉 채우면 돼요. 번호 뭐,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성별 뭐, 그렇죠? 주소 뭐. 딱히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표시만 해놓고 그 아래에 채워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게, 자 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학번, 이름, 성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썼어요 지금, 그쵸? 그 말은 뭐다? 이렇게 잘 되어 있어도 얘가 미리 준비해 주진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랑 같아요. 엑셀에다가 뭐 학번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고 이름 뭐뭐뭐 쓰고, 그쵸? 뭐 성별 이렇게 써주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하죠. 근데 뭔가 엑셀에서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쭉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좀 시작점이 좀 다르죠. 엑셀에서는 이걸 만들어 놓고 저장하는 행위를 해요. 그쵸? 이걸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저장만 눌러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여기에서 뭐 번호는 1, 이름은 뭐,
나이는 몇 살, 성별은 뭐 남자. 그 아래에도 뭐 쭉쭉쭉 들어가겠죠? 엑셀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테두리 표시 같은 거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데이터를 나누는 얘네들이 기준이 되는 애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부터 사묶음인 거죠. 그쵸? 우리도 이런 거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로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렇게만 지운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만 우리가 보고서 딱 여기만 보고서 얘네들이 어떤 거를 뜻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자, 100%는 아니겠지만은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컴퓨터는 모른다. 얘가 이름인지, 얘가 번호인지. 그래서 정의를 하나 해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다라는 거는 각각 그 아래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테이블 안쪽 상황이 어느 정도 잡히고 기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학번, 이름, 성별 이런 것들 이 부분부터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번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고 여긴 숫자만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는 뭐 문자고 성별은 뭐 문자고 그렇죠? 이런 것들 나이는 뭐 숫자고 또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를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show tables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결과로 보여주는 얘네들이 뭐라고 한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양키 오른쪽을 쭉 하면은 이런 것들 나오죠 지금. 이 테이블을 보면 컬럼 스태츠라고 있죠. 이 안쪽에 보면 뭐 컬럼들은 이렇게 존재하고, 그죠? 이 안쪽에 뭐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컬럼 스태츠에 이제 컬럼이라고 있죠. 이런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보려면은 이 컬럼 스태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걸 한번 누른 상태에서 F6 키를 누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요 안쪽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생김새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긴지 나와요. 행의 이름은 뭐고 데이터의 타입은 뭐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길이는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생긴지 나와요. 행의 이름, 데이터 타입, 뭐 길이. 그러니까 즉 설계의 차원에서 다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미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how tables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좀 전에 봤던 요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랑 뭔가 이제 비슷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아무튼 사이트 1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제 show tables라고 하면 없죠. MySQL은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MySQL 느낌처럼 나오게 한번 살짝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